동양의 끝과 서양의 끝이 만나는 인류 문명의 박물관 터키입니다. 이곳에 위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의 역사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은 다양한 문명과 역사 그리고 인종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히타이트부터 페르시아와 아시리아 그리고 로마와 오스만 튀르크까지 터키는 만여 년에 걸쳐 무려 20여 개의 문명이 찬란한 꽃을 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각기 다른 많은 문명의 보존을 위해 이스탄불 역사지구를 유네스코에서 198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탄불에 가면 한 번쯤 맛을 봐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300년 역사를 지닌 전통 아이스크림 마라시 돈두르마스입니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총각의 마술이 또 흥미를 끄네요. 그리고 이스탄불에 가면 꼭 가야 할 곳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비잔틴 건축의 최고로 손꼽히는 성 소피아 교회입니다. 이곳은 기독교와 이슬람 그 두 문명이 만나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물론 콘스탄티노플의 역사와 오스만 제국 시절의 영광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터키 내륙에 펼쳐진 아나톨리아 고원지대입니다. 소아시아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중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무수한 왕조와 제국이 거쳐간 수많은 전쟁의 현장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 아나톨리아 고원 한가운데 바로 카파도키아가 있습니다. 해발 고도 1000m 이상의 계곡에 신비한 지형들이 가득한데요. 정말 별 신기한 모양이 다 있죠? 이 바위가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인데요. 마치 세 개의 버섯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버섯바위 혹은 요정의 굴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본 카파도키아의 모습 감상해 보실까요? 마치 외계의 어느 다른 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대체 이 신기한 바위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약 300만 년 전 인근 세 개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온통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첫 번째 화산 폭발로 응회암이 형성되고 다음으로 좀 더 단단한 현무암층이 그 위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작용이 반복되면서 현재의 기암 괴석들이 만들어진 거죠. 카파도키아의 풍경을 완성한 건 단지 자연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바위를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 공간입니다. 응회암은 그 재질이 부드러워서 간단한 도구로도 쉽게 굴을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주 그냥 두더지처럼 파고 올라가는데요. 자, 대단합니다. 돌을 하나하나 쪼아서 이렇게 문도 만들고 밑에 계단도 만들어서 이 안에는 또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또 창문이 보이는데요. 창문에는 이웃집이 보이는데 이웃집은 역시 돌로 만든 그러한 집입니다. 이곳 동굴은 히타이트 시대의 요새로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기원 후 새로운 주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집단으로 이주해온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곳은 카란리크 킬리세 교회입니다. 창문을 만들지 않아서 실내가 어두운데요. 그래서 암흑교회라고도 불립니다. 기독교인들은 동굴을 파서 기둥도 만들고 연의 일반 교회와 같이 돔도 만들고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벽과 천정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성화들은 누군가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는데요. 8세기경 비잔티움 제국이 일으킨 성상 파괴 운동과 이슬람 세력에 의해 훼손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회화들은 비잔틴 예술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암굴 교회 중 가장 큰 토칼리 킬리세 교회인데요. 특히 푸른색의 성화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푸른색 물감은 라피스 라즐리라는 보석에서 추출한 염료인데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화가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성 바르바라 교회의 벽화는 카파도키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붉은색 황토로 그린 것입니다. 8세기 성상 파괴 운동이 벌어지면서 성화는 사라지고 단순하게 벽을 장식했는데요. 그 무늬도 동식물이나 기하학적 무늬 같은 파괴 논쟁 이후의 전통을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굴 교회지만 여느 교회처럼 무덤도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곳은 식당인데요. 30여 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수도사들이 단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카파도키아에는 360여 개의 수도원과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30여 개의 교회만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진 때문에 무너져 속이 훤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더 이상의 훼손을 방치할 수 없어 카파도키아를 1985년 자연과 문화 복합 유산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비둘기 집인데요.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비둘기를 키워서 그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엔 단지 비둘기들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아닌가 봅니다.
실제로 현재 이곳 동굴집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Excuse me. Yes, I'm sorry. 어우, 멋있네요, 집이. 어우, beautiful. 이야. 와. 이곳이 바로 동굴집의 거실인데요. 꽤 아늑해 보이죠? 방이 4개나 된다는데요. 살림살이 역시 일반 가정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In winter is not so cold. 오. It's normal. Summer. Summer is little cold. Outside is very hot. Inside is cold. Grandfathers live more years, and this house is 100 years old. 하지만 현재 터키 정부는 붕괴 위험 때문에 이주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데요. 그렇지만 조상 대대로 이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침식과 풍화작용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카파도키아. 과연 미래에도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과거 카파도키아엔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제국들의 침략과 전쟁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중국과 인도, 이집트로부터 그리스와 로마까지 카파도키아는 실크로우드가 통과하는 길목이자 여러 제국들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던 거죠. 때문에 이민족들의 침략이 끊이질 않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하도시 데린구유입니다. 데린구유란 깊은 우물이란 뜻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약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인데요. 최초엔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나중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확장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좁은 통로를 따라 개미굴처럼 땅속 120m까지 파내려갔는데요. 현재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건 지하 55m 지점인 8층까지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엔 예배당과 학교는 물론 심지어 마국관과 공동묘지까지 완벽한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로의 중간중간에는 맷돌처럼 생긴 큼직한 돌이 놓여 있는데요. 이것은요, 적들이 침입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것으로 다 피신합니다. 그런 후에 이것을 굴려서 동굴 입구를 막는 그러한 돌문입니다. 이곳엔 무려 20여 개의 돌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적이 침입하면 모두 동굴 안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양쪽의 돌문을 차단해 적을 막거나 그 안에 가두는 거죠.
오랜 시간 지하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가 필요한데요. 이 구멍은 바로 물을 기있는 우물임과 동시에 밖에 신선한 공기를 넣는 통풍구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 카파도키아에선 200여 개의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발굴을 할 수 없어 지하 도시의 신비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의 남동쪽 이곳에 터키의 고대 도시 넴루트다이가 있습니다. 해발 2150m의 바위 투성이 고원지대인데요. 바로 이곳이 기원전 1세기 콤마겐의 왕국의 왕 안티오코스 1세가 자신이 묻힐 거대한 무덤을 건설한 곳입니다. 콤마겐의 왕국은 기원전 162년 로마와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소아시아의 독립 왕국입니다. 이것이 안티오크 1세의 거대한 무덤인데요. 무덤은 잘게 부순 돌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파면 돌이 흘러내려 절대 도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죠. 동쪽과 서쪽에 테라스를 만들어 신과 같이 있는 왕의 모습을 돌로 조각해 놨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산 정상을 신들이 사는 특별한 장소로 여겼는데요. 안티오크 1세는 자신이 신과 같다고 믿어 산 정상에 높이 50m의 거대한 무덤을 만든 겁니다. 넴루트다이의 동쪽 테라스인데요. 돌로 만든 조형물이 있습니다. 머리는 떨어져 나갔지만 의자에 앉은 몸체는 남아 있습니다. 이들 석상은 자른 돌을 쌓아 올려서 세공한 것인데요. 잘려나간 머리 부분은 무려 2m나 됩니다. 석상의 옆에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사자와 독수리상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곳의 석상들을 원래대로 복원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두상의 모자를 통해 당시 유행했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와 조로아스터교의 창조주를 혼합한 신입니다. 또 이 두상은 콤마겐의 여신 튜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을 만든 안티오코스 1세의 두상입니다. 모자와 머리는 페르시아 양식이고요. 얼굴은 그리스인의 모습입니다. 안티오코스 1세는 자신을 하늘의 신들에 버금가는 존재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뒤편에 그리스어로 새긴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무덤을 1987년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서쪽 테라스 역시 두상이 모두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곳 무덤 주변에는 거대한 신들의 석상 외에도 정교한 구조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무덤에 쌓여 있는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모두 바닥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히 산 밑에 안티오코스 1세 부조가 있는데 신과 같은 절대 왕권을 갖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까요? 그와 악수하는 신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는요, 바로 사자의 석판인데요. 이 석판에는 사자와 별 19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에 큰 별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수성, 화성, 목성입니다. 이 별이 나란히 있던 때를 연구해보니 바로 서기 62년 7월 7일이었는데요. 로마가 이곳을 침공한 해였죠.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콤마겐의 왕국은 안티오크 1세가 죽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자신을 하늘의 신에 버금간다고 믿었던 콤마겐의 왕국의 왕은 결국 역사 속에 잊혀진 이름이 되었지만 거대한 무덤으로 우리 앞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다짐했던 인간의 역사는 수천 년간 문명의 큰 축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때론 인류는 자신들의 권력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보복도 서슴지 않아 왔죠. 수만 년을 이어온 자연 앞에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카파도키아는 오늘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되묻고 있습니다.